네, 그럼 이제 20번 문제는 제가 좀 약간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걸 그냥 가 계약, 나 계약을 하나 더 추가를 했었던 건데, 이게 일반에 대한 A, B, C는 분명히 나 계약에 대해서는 조사를 못하지만, 가 계약에 대한 H나 E에 해당되지 않고, 어떤 재조사는 자기가 조사 안 했으니까 또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어떤 식으로 수정할 거냐면, 지금 원래는 이렇게 두 개를 주면 약간 논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첫 번째는 이 가 계약이나 나 계약에 대해서 그 평가반을 구성하는 게 불가능한 것을 쓰고, 가 계약이나 나 계약에 대해서, 그리고 만약에 둘 다 가능하면 둘 다 가능하다라고 해서 써달라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러면 어차피 일반은 A와 B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나 계약에 대해서 불가능한 사유를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4번과 5번은 가 계약에 대한 어떤 불가능한 사유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2번과 3번은 가 계약이나 나 계약에 대해서 특별히 지금 이제 기존 조사에 대해서는 다 가능한 거니까 그냥 그런 부분은 그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좀 수정하도록 할게요. 문제를. 네, 이어서 18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분자 무화과에 대한 아까 조사 방법들에 대한 것들을 빈칸도 넣어보고, 이제 어떤 식으로 조사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봤고요. 최종적으로 각각에 대한 복분자에 대한 피해율을 한번 구해보고, 그 다음에 무화과는 보험금까지 한번 구해보라고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래서 복분자는 지금 수령이 4년짜리고, 그 다음에 평년 결과 모지수가 6개라고 가정을 했어요. 거기에다가 이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 및 송이조사를 하는 게 수확 개시 전에 대한 조사일 거고, 수확 개시 후에 대한 송이조사는 수확 개시 후 조사에 대한 것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수확 개시 전에 고사된 결과 모지수 더하기 수확 개시 이후에 대한 고사 결과 모지수를 구해서 두 개를 합산한 게 전체에 대한 고사가 될 거고, 이거를 이제 평년으로 나눠주면 이게 피해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 부분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 앞쪽에 있었던 표본 구간에 대한 기준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 합계가 100개다. 그러면 표본 구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표본 포기수를 알아야 돼요. 그럼 표본 포기수에 대해서 표본 구간으로 구분할 게, 그럼 표본 포기가 5개였고 표본 구간이 5개가 됐네요. 그러면 한 포기가 5포기로 바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5구간에다가 5포기를 한 값이 25포기를 기준으로 해서 100개가 있으면 100개. 그러면 결국은 한 포기당 4개가 되는 거네요. 그러면 이제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는 이걸 다시 25로 나눠주면 4개가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살아있는 것들 중에서 저희가 아까 구하라는 게 평수 미를 구할 건데, 이 수라고 하는 부분이 살아있는 거 구하고, 빼기 수정 불량 환산 계수 곱하기 살아있는 것에 대한 것을 곱하게 되면, 이 수정 불량 환산 계수 값에다가 이 살아있는 게 고사 결과 모지수로 바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살아있는 구했고, 그럼 수정 불량 환산 계수 값을 구해야겠네요. 수정 불량 환산 계수 값은 아까 P 빼기 15%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P의 열매수 50개, 정상 열매수 150개. 그러면 전체 50개 더하기 150개를 한 게 지금 이거예요. 여기다 빼기 15%를 하면 수정 불량 환산 계수 값 구했습니다. 그러면 그럼 살아있는 거에다가 이 값을 곱하면 수정 불량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 끝났네요. 그럼 이제 그래서 여기다가 평수 미니까 미보상 비율 20%를 적용하면 역시나 평에서 수를 뺀 값에다가 미보상 비율 20% 곱하는 부분이 이제 미보상에 대한 부분이 되겠네요. 이 부분을 답을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저희가 이제 복분자는 이 피해율을 구할 때 고사된 결과 모지수를 평년으로 나눌 거예요. 근데 이 고사는 종합위험 때 고사된 거랑 특정위험 때 고사된 것들 합산할 겁니다. 그래서 종합위험 때 고사는 우리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수, 그 다음에 미를 갖다가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앞에 마이너스 부등호가 있으니까 가로로 넣다 보니까 이 부분이 지금 마이너스와 뒤쪽에 플러스가 이렇게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면 평 빼기 기 빼기 수 더하기 미라고 좀 되어 있잖아요. 이걸 다시 풀어보면 평 빼기 기 빼기 수 빼기 미, 그래서 평, 수, 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성은.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저희가 이 살아있는 걸 어떻게 구한다 했죠? 기준 살아있는 거는 전체 100개에서 5구간, 한 구간당 5포기씩이니까 총 4개가 살아있는 거예요. 4개가 살아있는 거고, 그 다음에 수정, 불량,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는 이런 기준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에다가 수정, 불량, 환산 개수, 불PCO, 그래서 불P, 그 다음에 15, 이걸 한 값이니까 0.4가 나왔네요. 그 다음에 미보상에 대한 고사, 결과, 모지수는 평에서 지금 수학에 해당되는 부분이 기에서 수를 빼준 거잖아요. 기에서 수를 빼줬던 부분들에다가 곱하기 20% 하니까 0.48에 나왔네요. 그럼 결국 우리는 평, 수, 미 하면 종합위험에 대한 고사, 결과, 모지수가 1.92가 나왔어요. 1.92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수학 개시후에 대한 송해조사. 저희는 항상 감귤도 그렇고 복분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거 한번 써봐야겠네요. 네. 오디, 감귤, 그 다음에 복분자, 무화과. 이 수학을 개시를 한다, 그런 개념이 좀 정확하진 않지만 이미 수학을 한다고 하면 오디는 이때까지만 보장을 받고 이때는 없어요. 수학 개시 시점까지만 보장받으니까 끝날 거고, 감귤은 이때까지 보장받고 이쪽은 특약으로서 가입을 하는 거잖아요. 이때도 우리가 손해를 구할 때 여기서 이걸 빼줘요. 빼주는 게 손해액에서 뭐였냐면, 여기서는 보험 가입금액에다가 빼기 보험 가입금액에다가 어떤 비율이냐면 기사고 피해율을 이렇게 빼주는 그런 형식이에요. 복분자 같은 경우는 종합위험 때와 그 다음에 특정위험 때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뭐에서 뭐를 빼줘요. 역시나 무화과도 이건 따로 구하고 이때 구할 때도 뭐에서 뭐를 빼줘요. 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감귤은 잔동 곱하기 1 빼기 미보상 비율이고, 여기는 곱하기 잔 빼기 결이고, 여기는 곱하기 잔 곱하기 결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우선 뒷부분만 좀 정확히 외우시고, 이제 앞부분만 하나씩 또 채워 나갈 거예요. 앞부분. 그래서 앞부분을 이제 채워 나갈 때, 여기는 자녀 수학량 비율, 여기는 아니다, 수학기 잔존 비율, 여긴 자녀 수학량 비율, 자녀 수학량 비율, 사고 일자와 관련된 것들이 정보값이 있는 거예요. 사고 일자 관련된 정보들이 있고, 이땐 동상에 대한 피해율, 여기는 결실률, 여기는 결과지 피해율. 그런데 여기는 다 이미 앞쪽에 다 미보상 비율이라는 값이 다 이미 다 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다. 지금 아까 복분자 여기서는 앞에 평수 미라고 해서 미보상 이미 뺐어요. 그 다음에 무화과도 평수 미 평할 때 미보상 이미 앞에 다 뺐어요. 뺀 상태니까 뒤쪽에서 미보상이 없는 겁니다. 미보상 비율을 한 번만 빼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 감귤은 이 뒤쪽에 이 앞쪽은 별개의 보험금이 지급을 하고 또 다른 보험금이 지급을 할 거니까 이때는 다시 또 미보상비를 적용하는 겁니다. 별도의. 그러면 우선 감귤은 우리는 손해액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보험 가입금액과 보험 가입금액에 대한 피해율들을 차감한 것 같다가 이 앞쪽에 넣을 거고, 이 복분자는 들어가는 게 이 앞쪽에 아까 살아있는 거, 그 다음에 수정 불량으로 인한 고사 결과 모지수, 좀 전에 제가 구했던 거 있잖아요. 그 값이 들어오는 거 있죠. 이쪽이에요. 이 앞쪽에서 있었던 거. 만약에 이런 조사값이 없으면 그냥 이 자리에 평년 결과 모지수가 들어올 거고, 조사값이 있으면 이때 조사했던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 빼기 수정 불량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 수학량에 해당됐던 게 여기 들어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전체 100%에서 이때 종합위험 때 나왔던 우리를 피해를 수학전 사고에 대한 피해율들을 빼주고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원리는 다 여기서는 피해율을 갖다가 하는 부분들이니까 이쪽 피해율 더하기 이쪽 피해율을 갖다가 합산할 거니까 당연히 여기는 전체에서 앞에 있었던 피해율들을 빼준 나머지 갖다가 시작하는 거고,
이 복분자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고사된 거 빼고 살아있는 것들 갖다만 조사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이 살아있는 거라는 정보들이잖아요. 아무런 피해가 없었으면 평년이 들어오는 거고 다 살아있다고 판단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미 사고가 있어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이만큼이 살아있다고 조사했으니까 이제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감귤도 내가 보험 가입금액 전체에서 이미 이전에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했잖아요. 이미 보험금을 지급했어요. 이미 처음에. 그래서 그것들에 해당되는 피해율을 곱한 값을 빼주고 남은 거에다 이제 뒤에 값을 이제 조사값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 부분 이거는 그 이전 값들을 그냥 그대로 가져온 거고 이 뒤에 대한 부분들은 이러한 사고난 날짜에 대한 정보들과 각각 조사한 내용들 값을 갖다가 이제 적용해서 가져가시면 되세요. 이게 참 어려운 건 아니고 이 개념만 이해하시면 충분히 맞힐 수 있고 이 과실의 보험 파트도 지금 작년까지는 거의 매회 복분자가 됐든지 감귤이 됐든지 무화가 됐든지 한 문제 정도씩 나오는 거니까 이게 수학 개시 후에 대한 부분들은 또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수학 개시 후에 대한 앞부분은 지금 여기서 구했던 살아있는 거에서 수정 불량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 값이 올 거고요. 뒤에다가 잔결을 뺀 값을 곱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잔여 수학량 비율이 2번 있네, 2번. 그래서 우리가 잔결을 빼줘야 되는데 잔여 수학량 비율이 2번 있으면 우리는 이거를 누적 수학 감소 환산 계수값이라고 합니다. 누적 수학 감소 환산 계수값. 그러면 이때의 수학 감소 환산 계수값이랑 이때의 수학 감소 환산 계수값을 더하면 돼요. 그냥 더합니다. 그냥 다. 근데 이게 계산하다 보면 잔여 수학량 비율은 뭐 30%, 35% 남았는데 이러한 송이조사를 해서 보니까 결실률이 뭐 40%가 남아있더라. 그럼 0보다 마이너스 되는 일은 없어요. 그러면 이때는 0이라고 하면 돼야 돼. 더 작게 되면 혹시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90%였고 그냥 송이조사 하면 뒤에 나와 있는 결실률 나올 거예요. 그럼 수학 가능한 열매수 110개에다가 전체 열매수 200개네요. 그러면 전체 90%에서 빼기 110, 200 이렇게 하면 뭐 35% 나오나요? 35% 나올 거고 여기 보니까 여기는 35% 빼기 60 나누기 200개 하니까 여기는 5%네요. 그래서 두 개를 합산하면 35% 더하기 5% 하면 전체에 대한 우리는 잔결이 몇 프로냐면 40%가 됩니다. 40%. 그래서 잔결 아까 곱하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가져오는 거는 여기서 기준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 4랑 수정 불량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인 0.4가 들어가 있는 4 빼기 0.4를 가져오는 거예요. 4 빼기 0.4를 다음으로 가져오는 거 다음으로. 그래서 여기가 지금 거기에다가 우리는 이제 잔에서 결을 뺐던 값을 여기다 곱한 거예요. 그러면 잔에서 결을 빼볼까요? 잔에서 결을. 그래서 잔에서 결을 뺀다고 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잔여 수학량 비율에다가 우리가 결실률 빼주는 거예요. 이게 결을 빼주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잔은 90% 줬어요. 여기 35% 줬고 그 다음에 수학이 가능한 결실률은 수학이 가능한 열매수에서 전체 열매수 수학이 가능한 열매수 전체 열매수 빼봤더니 개수값이니까 좀 주의하세요. 이 부분도 비율이면 비율로서 써주고 퍼센테이지로 써주시고 개수값은 소수점으로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했더니 0.4네요. 0.4를 여기다 곱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때 사고가 없었다라고 하면 원래 평년 결과물수 6이잖아요. 그럼 이 자리가 6이 되는 거예요. 6이. 이때 사고가 있었으니까 당연히 살아있는 것만 이미 여기서는 우리가 죽은 거 1.92개라고 6개 중에서 1.92개 죽은 거라고 했으니까 남은 것이 4 빼기 0.4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4를 곱하니까 1.44가 나왔네요. 그러면 여기서 나왔던 1.92개에다가 1.44개 더하면 이게 종합형 때 고사, 특정형 때 고사 그래서 6으로 나눠주면 55.5% 나오는 피해율. 뭐 이렇게 간단히 나옵니다. 사실 이제 개념을 알면 이거 어려운 건 아니에요. 사실. 그 다음에 이제 무화과는 피해율을 구한다고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는 우리가 평, 수, 미, 평을 가져갔을 건데 여기서 피해를 구하고 여기서 피해를 구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두 개의 피해율을. 이때의 수확량은 우리가 구하는 똑같아요. 전체 실제에서 미보상, 보사, 조사 대상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1 곱하기 2 더하기 3 곱하기 4를 구하는 거예요. 무화과만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그러면
1번에 해당되는 걸 봤더니 1번에 해당되는 그 미보상수가 10주가 있네요. 10주. 그러면 1번은 10주. 2번은 뭐였죠? 단위 면적당 평년 수확량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평년 수확량이 3,000kg이고 실제 결수가 300주가 있네요. 그럼 이제 10kg이 2번이네. 2번. 그럼 1번, 2번 구했고 3번은 전체 실제 300에서 고사, 미보상을 뺀 게 3번이 됐네요. 3번 구했고 이제 4번만 구하면 돼요. 4번. 이제 4번을 구하기 위해서 이 전체에 대한 거. 근데 여기서는 3번에 대한 구역을 전체에 대한 개수를 이미 다 구해버렸어요. 3번에 대한 거. 그러니까 그럼 이걸 3 곱하기 4를 굳이 할 필요 없겠네요. 3 곱하기 4 한 값이 2500개에다가 표준 과중 0.1을 곱한 값이 되겠네요. 그럼 2500 곱하기 0.1. 그런데 이때 여기에서 우리는 수확량이 필요한 거니까 감수된 것들 무조건 4번에다 다 적용한다 했잖아요. 4번에다가 여기서 피해가 난 게 30%네요. 근데 우리는 수확량만 필요한 거니까 곱하기 1 빼기 30% 해주면 되겠네요. 끝났어요. 이렇게 하면 3 곱하기 4에 대한 정보값이 다 끝났습니다. 이게 수확량이에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을 한번 보고. 그래서 원래 저희가 종합위험 때 무화과에 대한 보험금은 역시나 가피자예요. 가피자. 제가 손자가 되는 거는 감귤, 그 다음에 옥수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피해율은 종합위험 때 피해율 더하기 특정위험 때 피해율을 다 구할 건데 종합위험 때 피해율이 평, 수, 미, 평으로 뺄 거예요. 그래서 수확량을 구할 때 미보상 주수 1번, 주당 평년 수확량 2번, 3번 조사 대상 주수, 그다음 4번 주당 수확량, 주당 착과량에다가 1 빼기 착과폐 구성률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그 조사한 값에 대한 착과량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이렇게 숫자가 나옵니다. 1852 전체에 대한 수확량이 됐습니다. 수확량이 됐으니까 우리는 미보상 비율이 20%였나봐요. 그래서 평년 수확량에다가 수확량 1850kg 대입을 한 값을 20% 하니까 230kg 나올 거고 종합위험에 대한 평, 수, 미, 평을 한 값이 30.67%가 나왔어요. 자, 그럼 됐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부분들은 원래는 제가 결과지 피해율이나 이런 숫자를 주었었어요. 근데 이거를 다 무시하고 그냥 13.87% 결과값만 넣습니다. 이건 연습만 해보시라고 한 거고 여기다가 제가 아마 답을 줬을 거예요. 아니, 결과지 피해율이 이제 25% 줬네요. 25%.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때 피해율은 어떻게 구한다겠죠? 1 빼기 이때 나왔던 피해율 빼기 곱하기 잔 곱하기 결이라고 했는데 잔여 수확량 비율이 80%, 그 다음에 결과지 피해율이 25%. 이걸 서로 곱하면 아무튼 이 값을 다 곱해서 산출해보면 이 답이 아마 13.87%가 나올 거예요. 13.87%. 다시 한번 보면 아까 여기 잔여 수확량 비율 아까 80% 남았다고 하고 결과지 피해율은 제가 그냥 원래는 이게 보상하는 보사하고 나머지가 기준이 된 걸로 한번 해봤었거든요. 결국은 4 나누기 16을 하면 25%. 그럼 여기 80% 곱하기 25%, 그 다음에 1 빼기 수학전 사고에 이 30.67% 대입을 하면 13.87%가 나옵니다. 그럼 결국 피해율은, 그러니까 지금 이 과정만 제가 따로 결과지 피해율을 줬다가 또 문제가 너무 길어져서 이 부분을 지금 이렇게 그냥 함축적으로 했습니다. 그냥. 결국은 이 피해율 2개를 더해서 최종적인 피해율이 나올 거고, 지금 무화과는 5회 때 나왔어, 5회 때. 그래서 5회 때 나와서 이런 최종 피해율을 알아야만 이제 문제를 구하는 그런 문제가 나왔으니까, 그때는 결과지 피해율도 제가 직접적으로 구했어야 돼요. 근데 대신 무화과가 나왔던 게 이 앞쪽에 나와 있던 종합 수학전 사고에 대한 종합위험 피해율은 주어졌었어요. 그냥 거기서. 그래서 저희가 한번 구해보는 걸로 했고요. 달라진 거는. 대신 5회 때는 이 결과지 피해율을 주어지지 않았었어요. 종합위험만 주어지고. 그걸 다시 응용해서 풀어봤으니까 이런 유형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특별히 어려운 건 없습니다. 무화과는 그냥 1 곱하기 더하기 3 곱하기 4가 종합위험 때 필요하고 특정 위험 때는 잔결 이렇게 들어간다 생각하면 되실 것 같으세요. 자, 다음으로 이제 포도에 대한 수확량, 그다음 복숭아에 대한 병충해 감수량, 그 다음에 복숭아에 대한 피해율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뭐 거의 유사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종합과서에서 아직 안 나온 게 수학 개시 이후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 사고가 한 2번 나왔던 것들이 아직까지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어요. 근데 만약에 응용돼서 나온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도 나올 거니까 지금 이제 이 부분은 포복자는 저희가 이때 사고가 나고 이때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니까 우리는 항상 착과량을 구한 다음에 착과량을 구해서 그 다음에 감수량만 다 빼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포도도 그렇고 복숭아도 그렇고 자두도 그렇고 이 세 가지에 대한 것들은 이 두 번째에 해당되는 거니까 수학 개시전, 그러니까 언제 조사를 하냐면 착과수 조사를 최초 수학 품종 수학 직전에 하는 거니까 전체에 대한 수학 개시하기 전에 전체에 대한 양이 나와요. 아니 개수가 나와요. 개수가 나오고 거기다가 과중을 곱할 건데 각각 A 품종, B 품종, C 품종 있는데 각각 우리는 계약자가 알려줘야 돼요. 우리는 사고가 났으니까 계약자한테 최소 7일, 좀 빨리 하면 10일 전에, 최소 7일에서 10일 전에 언제 수확을 한다고 안내를 해줘야 조사자가 나와서 조사를 하는데, 계약자가 아무런 피해가, 그때 피해를 이때 입었지만 따로 조사 신청 안 하면 그 조사를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신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그런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포도인 경우에 지금 7월 5일날 착과수 조사를 했어요. 착과수 조사를 했고 이때 실제로 500주가 있었는데 500주에 대해서 A 품종, B 품종, 또 미보상도 B 품종에 대한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냥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착과수를 개념으로 해서 접근을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미보상 주수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는 여기서도 미보상에 대한 부분들, 고사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조사 대상에 대한 개념도 있으면 1 곱하기 2 더하기 3 곱하기 4로 전체 착과량을 구해야 돼요. 그런데 그 구하려고 봤더니 과중사를 그 다음날 했는데 A 품종에 대한 것만 있고 B 품종에 대한 조사값이 없습니다. B 품종에 대한 조사값이 없으면 우리는 문제에서 이제 6회 때였나? 나왔을 거예요. 과중 조사한 값이 있으면 과중 조사한 값이 1순위, 그 다음에 어떠한 평균 과중을 주면 그게 2순위, 평균이라고 하고 표준이라고 될 수도 있고, 근데 이런 것들 다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품종별 평년 수확량으로 개수는 셌지만 무게를 알아야 무게를 곱할 건데 무게 조사를 못했어요. 사고가 없었거나. 그렇게 되면 그냥 그거를 품종별 내가 가입했던 정보 값으로 그냥 끝내버리는 건데, 그냥 조사를, 그러니까 두 가지 사유가 있는 거죠. 그게 피해가 안 입었거나 그게 피해가 안 입어서 사고가 없었을 수도 있고, 사고가 있었으나 아니면 과중사를 실시를 못했어요. 계약자가 연락을 못했거나 아니면 어떤 부득이한 사유로 해서 못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조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중사를 A 품종만 했고 B 품종에 대한 조사값이 없어요. 쭉 보니까 없어요. 그러면 B 품종에 대한 부분들은 그냥 평년 수확량으로 가져가야 돼요. 평년 수확량으로. 자, 그러면 그 다음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저희가 이제 조사할 때도 여기서도 1 곱하기 이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해야지, 세 가지로. 그래서 1번, 2번, 3번을 구할 거예요. 저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이 감수된 거 3번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어떠한 착과량이나 낙과량이나 나무에 대한 그런 것들을 다 구할 거예요. 전체에 대한 양을 구할 거고, 거기에다가 착과피해, 낙과피해, 이런 피해 구성을 두 개를 곱한 값이 실질적인 감수가 되는 똑같은 방식입니다. 저희 적과전 종합처럼. 그래서 지금 전체에 대한 착과량, 낙과량, 나무에 대한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서 이 부분을 구해보면 전체 A 품종은 4,000개, B 품종은 3,000개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총 7,000개가 지금 착과 조사값이 있는데 과중사를 A 품종만 했어요. 그럼 B 품종은 3,000개가 있지만 이 B 품종에 대한 것들은 B 품종에 대한 평년 수확량 값을 써야 있는 평년 수확량, B 품종에 대한 평년 수확량. 만약에 이게 원칙적으로 기본적으로 이러한 표준 수확량의 값들이 없으면 B 품종에 대한 평년 수확량은
전체 500주를 갖다가 5,000kg 나눠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500주 나눠보면 실질적으로는 품종별로, 비품종은 여기다 곱하기 200주니까 뭐 2,000kg이 되겠네. 2,000kg이 평균 수확량이. 그런데 이거는 이러한 표준 수확량이 없었을 경우는 그렇게 쓸 수 있지만 표준 수확량이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을 쓰지 않고 표준 수확량에 대한 양으로서 가중 평균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5,000kg에 대한 평년 수확량을 표준 수확량 3,200 더하기 1,800.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비품종만이니까 비품종을 나눠보니까 1,800kg이 나오네. 1,800kg. 그러면 비품종에 대한 착과량은 비품종에 대한 평년 수확량이 1,800kg이고요. 그 다음에 A품종, 그러니까 아예 지금 감수를 안 시키는 겁니다. 그냥 A품종에 대한, 그래서 미보상 주스 이 30주도 결국은 수확량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전체에 대한 양이니까. 그럼 따로 구할 필요가 없네요. 그다음에 착과수가 A품종 4,000개, A품종에 대한 무게가 500g이었으니까 4,000 곱하기 0.5를 하니까 2,000kg이네요. 그 두 개 합산한 게 착과량이 되는 겁니다. 그럼 A품종에 대한 무게와 B품종에 대한 무게가 다 나왔어요. 이제 거기다 이제 감수량들만 빼시면 돼요. 그래서 태풍 피해가 와서 또 7월 6일 날 무게도 조사하고 태풍으로 인한 다른 부분도 조사를 했나봐요. 이때 봤던 A품종이 280주가 있었고, 그 다음에 A품종에 대한 주당 낙과수가 10개가 있었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낙과 피해 구성률이 100%였다고 하네요. 그러면 어차피 이때 우리는 1번을 먼저 구해야 되잖아요. 1번이 아까 전에 전체에 대한 착과량이나 낙과량이나 아니면 나무에 대한 양을 구해야 돼요. 무조건. 거기다가 피해 구성률을 곱해야 되는 것들이니까 1번을 구하기 위해서 낙과 피해만 있었나 보네요. 그럼 낙과에 대한 10개가 280주에 무게가 얼마라고 했냐면 500g이라고 했어요. 0.5kg 구하면 전체에 대한 양이 나올 거고, 거기다가 낙과 피해 구성률 100% 이 구하는 게 3번이 되는 거죠. 그게 감수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수량을 이렇게 해서 A품종에 대한 구했고, 그다음 B품종에 대한 금차 고사 주수가 20주였대요. 근데 사실 무게량이 있었으면, 무게조사 같은 게 있었으면 이때 금차에 대한 전체 착과된 것들, 그 다음에 낙과된 것들을 적용을 해서, 원래는 이번에 고사 됐다고 하는 거는 이번에 달려 있었던 거, 이번에 떨어진 것들을 과중을 곱해서 산출하면 되는데, 지금 문제는 이 과중이 없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는 고사주수는 주당 평년 수확량 값을 적용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냥 그러면 주당 평년 수확량이니까 아까 이 1,800kg에 대해서 지금 200주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주당 이걸 200으로 나누면 한 주에 대한 평년 수확량이 나오겠네요. 그것들에 대해서 20주를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감수량 한번 또 나왔네요. 그리고 모든 나무는 100% 피해라고 말씀드렸어요. 100% 피해. 저희 적과정이랑 다 똑같아요. 다 100% 피해요. 나무는. 그다음 미보상 비율이 있네요. 20%고. 여기서도 저희가 미보상 비율도 마찬가지로 미보상 비율도 이 착과수사 때, 과중조사 때, 그 다음에 태풍으로 인한 이런 조사 때 미보상 비율 다 매 조사 때마다 하고, 그리고 공통되게 가장 큰 미보상 비율 있으면 그것과 한 번만 적용합니다.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서 한번 문제를 답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포도는 수확량이 포도, 복숭아, 자두 다 똑같아요. 착과량을 구해서 그 다음에 사고당 감수량에 합계를 한다. 그래서 먼저 개수 구하고 그 다음에 과중을 구해야 되는데, A품종은 4,000개가 0.5kg에서 2,000kg 나왔어요. B품종은 과중수사 값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 평균 과중이나 아니면 표준 과중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없다. 아니면 뭐 출하 내역으로 인해서 그런 것도 있으면 그거 값을 쓰면 되는데 그런 게 아예 없다 라고 하면 가입 당시에 대한 품종별로 평년 수확량을 갖다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 평년 수확량에 대한 부분들은 유일하게 이런 각각에 대한 품종별 표준 수확량 값이 존재하면 그 값을 활용해서 찾을 수가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B품종에 대한 평년 수확량이 나왔으니까 A품종과 B품종에 대한 전체 착과량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감수량에 대해서 A품종은 280주에 대해서 10개씩 떨어졌다고 했고, 그 다음에 0.5kg에 100% 피해가 있어 1,400kg의 감수량. 그 다음에 B품종은 20주가 고사가 되는데 이거를 고사 더하기 낙과수, 그러니까 착과수 더하기 낙과수 그걸로 해서 환산한 게 아니라 그냥 주당 평년 수확량을 쓰라고 조건을 줬으니까 그 값을 썼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1800에서 1400, 180을 빼면 되겠네요.
그러면 수확량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수확량이라고 하는 거는 죄송합니다. 1800이 아니었네요. 그래서 수확량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 전체 착과량 3800에서 1400과 180을 뺀 2220kg이 수확량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미보상 비율 곱할 때 평에서 수를 뺀 값에다가 또 미보상 비율 곱하면 되고 이제 쭉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문제 될 거 없습니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복숭아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 병충해 감수량, 이제 병충해 감수량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고추도 그렇고 지금 복숭아도 그렇고 감자도 그렇고 계속 연습을 하고 있는 이유는 병충해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중요하니까 이렇게 연습을 드려요. 이때 마찬가지로 우리는 표본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전체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하면 다 좋아요. 하지만 효율성을 위해서 우리가 과중 조사를 하면서 20개 딴 것들 있잖아요. 그거 갖다가 착피 조사도 하고 그렇게 해요. 착과피 조사도 같이 병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어차피 과조사를 할 때 품종별 20개, 전체 과수원에 60개가 있을 거니까 이때 품종이 만약에 5개, 지금 제가 최고 많이 한 거는 8개 품종까지도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수원에서 160개를 따기도 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결국은 근데 이걸 저희가 결론이 어찌됐건 나와 있는 것 같다가 찾으시면 되세요. 병충해 감수량이니까 병충해에 대한 것들만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쭉 봤더니 병충해가 있네요. 병충해에 대한 부분들. 그러면 우리는 착과 달려있는 것들에 대한 병충해 비율이 있을 거고 떨어진 것들도 병충해 있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들은 다 인정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때 착과폐에 대한 부분들이 전체 10개, 60개 중에서 10개가 병충해를 입었대요. 그러면 전체 우리는 곱하는 게 무엇이냐면 결국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미보상, 고사, 이쪽에 조사 대상이 있을 때 우리가 여기서 60개를 따가지고 그 중에 10개가 그렇게 된다고 하니까 이 전체에 대한 것들을 곱해줘야 돼요. 전체에 대한. 이건 말 그대로 표본을 60개를 해봤더니 60개 중에 10개가 병충해 입었다고 하니까 그럼 전체에 대한 양에다 이걸 곱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의 양을 알기 위해서 조사 대상 수가 200주였고 그 다음에 주당 착과수가 120개였네요. 그러면 200개에다가 곱하기 120개 곱하기 그 다음에 나머지 60분의 10 무게가 나와있나요? 과중이 200g이네. 200g. 그럼 결국 다시 한번 써볼게요. 200개 달려있고 200주에 120개씩 달려있는데 무게가 0.2kg이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60분의 10개, 즉 6분의 1은 병충해 생공병을 입은 거다. 그런데 우리는 감수량을 인정하려면 이거는 병충해 입은 중량이에요. 병충해 입은 중량인데 인정 개수값에다 곱하기 0.5를 해줘야만이 병충해 감수량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떨어진 것들도 좀 떨어진 것들 봤더니 주당 낙과수가 10개씩이네요. 그럼 전체 200주 중에서 10개씩 떨어져 있어요. 그 중에 또 무게는 0.2kg이었고 여기에서 떨어진 것들 중에서 봤더니 60개를 또 조사를 했네요. 60개 중에서 또 10개가 그렇다네요. 그럼 곱하기 0.5 이렇게 하면 낙과에 대한 병충해 감수량이 되는 거예요. 네, 뭐 특별한 거 없죠. 그래서 병충해에 대한 착과에 대한 거, 낙과에 대한 부분들 전체 200주에 달려있는 거 120개 200주에 떨어진 거 10개 이런 부분들로 해서 무게와 각각에 대한 10개 60개 중에 10개씩 있는데 거기다 0.55 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각각 나왔던 값을 더해주면 이 병충해 감수량이에요. 병충해 감수량.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또 조심해야 될 게 착과 피해 구성률, 착과 피해 구성률을 구하고 낙과 피해 구성률을 할 때 이런 병충해에 대한 것들은 다 정상이다. 정상. 무게로서도 다 인정받고 뭐하고 하는 건데 나중에 감수량 구할 때, 아니 그 피해율 구할 때 그때 감수량으로서 좀 인정을 해주는 거지. 병충해 입었다고 해서 뭐 이게 피해가 입었다 그렇게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상이 40개, 여긴 정상이 30개, 그냥 각각에 대해서 0.8 곱하기 10, 1 곱하기 10 이런 식으로 해서 착과 피해 구성률, 피해가 난 것들은 이것만 피해가 난 겁니다. 이런 것만 피해가 난 거예요. 그래서 피해 구성률을 이렇게 구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제 피해 구성률을 됐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역시나 이것도 착과량부터 구해야겠네요. 그럼 착과량을 전체 구하고, 그래서 여기서도 1 곱하기 더하기 3 곱하기 4로 착과량을 구해요. 1 곱하기 더하기 3 곱하기 4로 착과량을 구할 겁니다. 1번을 구해볼게요. 여기서 봤더니 조사 대상수가 300주네요. 근데 말 그대로 착과수 조사를 한 값이 착과량이에요. 그 다음에 그것들의 그 이후에 아니면 그때 동시에라도 감수된 것들 별도로 뺄 거예요. 전체에 대한 착과량부터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때는 뭐 미부상이 그런 거 없네요. 그러면 300 곱하기 150, 그 다음에 무게 0.2 곱하기 되면 끝났네요. 그렇죠? 잔입품종이었고, 그러면 착과량은 300 곱하기 150개에 0.2kg 곱하면 이게 전체 착과량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감수량들만 구하면 돼요. 감수량을 구하기 위해서 7월 8일날도 조사했더니 조사 대상수가 200주였고 고사가 있네요. 그럼 고사나무에 대한 부분들, 미부상은 감수량이 아니니까 이때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 주당 낙과수, 주당 착과수, 그 다음에 피해 구성률, 각각 구하는 피해 구성률 구하시면 되겠네요. 먼저 그러면 200주의 착과는 120개씩 0.2kg, 말했던 1번을 구했어요. 1번은 항상 그렇게 전체에 대한 양을 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번 구했고, 2번 피해 구성률 구한 다음에 그걸 곱하면 3번 감수량이 한번 나왔어요. 마찬가지로 또 1번을 구해야 되니까 조사대상수 200주에다가 주당 낙과수 10개 곱하는 값에다가 무게 곱하면 1번을 구했어요. 2번 낙과 피해 구성률 구해서 곱하면 3번 뭐였죠? 감수량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고사주수 나왔네. 고사주수는 제가 위쪽이랑 비교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사고 난 시점에 달려있는 착과수 더하기 사고 당시 떨어진 낙과수, 그걸 곱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때 당시 120개가 달려있고 이때 주당 10개씩 떨어졌으니까 그러면 130개씩 원래는 달려있었던 거네. 130개씩에다가 여기다가 무게 0.2kg에다가 나무가 40주네요. 이 부분이 전체 고사나무에 대한 부분들이고, 여기다가 100%, 2번은 100%잖아요. 2번 100%를 곱하면 고사나무에 대한 감수량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숭아에 대한 수확량, 역시나 착과량에서 사고당 감수량, 자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착과량, 그리고 참고로 포도는 한 500g, 400g에서 500g 정도 생각하시고, 복숭아는 한 250g, 자두는 한 120, 30g 이 정도 생각하세요. 그냥 하나에 대한 중량이 표준적인 게. 착과량이 300주에 150개씩 0.2kg에서 9000kg 나왔네요. 그럼 똑같이 됐네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으로 착과량을 다 구했고,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한 감수량, 태풍으로 인해서 착과 감수량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200주가 120개씩 달려 있었고 200g 얘가 2번 착과 피해 구성률 구했던 거 구해서 착과 감수량 구했네요. 자, 2번 낙과 감수량, 역시나 전체 낙과된 개수에 대해서 전체에 대한 과중까지 곱해서 낙과량을 구하고, 자 2번 낙과 피해 구성률 구했더니 낙과 감수량이 나왔네요. 그럼 이제 이런 것들 다 합산을 한 것을 빼주면 되는 거죠, 감수량을. 그 다음에 고사주수가 나왔네요. 고사주수도 이번에 달려 있었던 거, 이번에 떨어진 거, 이렇게 조사가 됐잖아요. 거기다가, 그러면 이제 이렇게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값을, 착과수 조사 때 값과 똑같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주당 평균 수확량과 똑같다, 이렇게 주면 그 주어진 값을 쓰시되, 원칙 공식은 주당 착과수와 주당 낙과수를 합산한 값, 그다음 개당 과중을 곱하고, 혹시라도 1빼기 기착과 피해 구성률이 있으면 맥스A는 항상 동일한 사고가 아니라 그 이전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면 맥스A 값을 빼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다 나왔네요. 그래서 전체 수확량에다가 3개의 감수량을 뺀 값, 미보상 감수량도 역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적용하면 되겠네요. 결국은 이제 피해율은 앞에서 구했던 복숭아에 대한 병충해 감수량인 33kg을 아니다, 433kg을 피해율 구할 때 다시 한번 사용한다는 거예요. 병충해에 대한 감수량 433kg은 우리가 평할 때 여기다가 433kg을 더 대입하는 거죠. 나머지 부분들 숫자만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28.63%가 나올 거고, 보험금은 가, 피, 자, 이제 이런 식으로 구하는 부분들이니까.
사실 이제 이 정도만 하시면 거의 뭐 특별히 그런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사실. 네, 혹시 여기까지 해서 뭐 질문사항 혹시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이 부분들은 오늘 저녁에 좀 수정을 해서 내일 오전까지 아무튼 카페에다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다 좀 수정할 거나 문제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요.